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동수입니다. 마지막 4회차에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큰 삶의 화두 중에 하나인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79년에 한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이 가져야 되는 책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다우려면 첫 번째 책임으로 기업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것을 경제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에 있어서 위법, 불법, 탈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법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만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돌봐야 되고요. 우리 거래업체의 납품 단가 함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혹은 CSR을 이야기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삶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경제 위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또 끝나면 더더욱 무서운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생전에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기후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익숙히 들어보신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코로나19가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근원적인 이유를 나중에는 밝혀지게 되겠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ESG를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촉발한 2020년 이후 기업들은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SG 보통 환경적인 부분, 소셜, 사회적인 부분, 거버넌스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난 2021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 관계합동부처에서 K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우리 해야 될 정보 공시 기업이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되는 준칙은 무엇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지배 구조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웹에 올려놓았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면도기를 만드는 기업이 유럽에 면도기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요즘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의 바이어가 자, 우리 유럽에 면도기 수출하려면 기존의 면도기 손잡이가 다 플라스틱이었거든요. 플라스틱 말고 나무로 교체할 걸 요구했습니다. 바이오가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우리나라 모 면도기 회사에서는 기존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다 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자, 그 나무로 교체해서 유럽에 수출하려고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엔 유럽 바이어가 메일을 보내왔는데 메일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그 나무가 지속가능 산림 인증을 받은 나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크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나이키가 예전에 큰 곤혹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한 외국의 인도, 파키스탄 어린아이가 나이키 축구화를 만드는 광경이 보여졌죠. 아동 노동 문제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노후를 책임지게 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ESG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문제기업 8군데를 선정하고 이들의 사회이사를 보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철강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에서는 자사의 1차 협력업체가 1,600개가 있는데 자사 1차 협력업체 1,600개를 자체적인 ESG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중에 미흡한 200개를 퇴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ESG를 이와 같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 기업에서는 소셜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셜 대신에 세이프티, 안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뉴 노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투자하여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기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사회 경제적인 시각, 그것도 기업의 시각으로 범위를 좁혀서 뉴노멀, 새로운 경영 전략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중에 첫 번째로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고객과 우리들의 경쟁자를 제대로 한번 재정의해보자. 모든 일의 주어는 고객이 되어야 한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어떤 곳에 입장하려고 했는데 제가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표를 구입한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검표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 검표원한테 표를 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여지고 있는 입간판에 써져 있는 문구를 본 순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구입했던 표 반납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도대체 입간판에 어떤 문구가 제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는지 따져볼까요? 맨 위에 제주, 노란색으로 표 받는 곳, 티켓 오피스, 한자로 검표처 입구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이거 보고 제가 짜증 부렸다면 제가 잘못된 사람 아닐까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이거 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입간판을 분석한다면 여기 써져 있는 말들은 굉장히 고객을 무시하는 표현이고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고요. 굉장히 건방진 표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 받는 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표 받는 곳이라는 노란색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가 표를 받겠다는 겁니까? 매표소 직원, 검표원입니다. 자, 저는 고객입니다. 표를 구입한 고객이 두 번째로 취할 액션이 무엇일까? 표를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 많은 기관들, 많은 조직들이 고객 중심, 고객 제일, 고객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주어이고 고객이 주체라면 표 받는 곳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고객의 입장의 표 내는 곳이 맞죠. 이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지금도 많이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경영 전략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 모든 프로세스, 기업 명칭, 부서 명칭, 제품 명칭, 일의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인지, 제3자 이거 버리고요. 고객을 주어로 하는 것부터 실천하자. 두 번째로 경쟁자를 한번 제대로 한번 정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코카콜라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펩시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코카콜라의 경쟁자가 펩시콜라인 거 맞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콜라라는 동일 제품 차원에서는 펩시가 코카콜라의 경쟁자지만 마트나 할인점이나 편의점 가시면 콜라가 어느 코너 밑에 놓여 있죠? 탄산음료. 콜라의 경쟁자를 탄산음료라는 범주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사이다, 환타, 오란시, 밀키스가 코카콜라의 경쟁자가 되고요. 사람들이 왜 콜라를 마실까요?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런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드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스커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코카콜라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초마다 중장기 경영 전략, 발전 전략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 경영 전략이 별겁니까? 우리 기업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동일 제품 차원으로만 정의하지 마시고요. 범주 차원, 가치 차원으로 정의하시고 고객들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택하게 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그 차별화 방안을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중장기 발전 전략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요.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모든 일의 주어가 고객이고 경쟁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 경쟁자가 있지만 고객의 시각에서는 범주 차원 특히 가치 측면으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더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정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객은 누구인지, 우리들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가치를 줬으면 어떻게 수익 창출 방안을 획득할 것인지, 바로 가치 주고 수익 얻고, 가치 주고 수익 얻고, 이 주고받음의 관계를 체계화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시고요.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의 원전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인데요. 삼국지연의 저자인 나관중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팔았던 사람들의 사이는 거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사이는 그 주고받음이 끝나도 이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바로 주고받음의 관계고요.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시각에서 조직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4회차 강의 다 들으시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검색 엔진 찾아보시거나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다 까먹어도요. 한 가지만 제가 꼭 기억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마스크도 아니고요. 백신도 아니고요. 바로 10년 이상 앞당겨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그 디지털의 5가지 기술로 A, B, C, D 그리고 플러스 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코로나19 뉴노멀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요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4회차에 거쳐서 제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